처음에는 솔직히 낙차 받고는 얼떨떨했어요. 얼떨떨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아 내가 진짜 집이 생겼구나. 원래는 무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취득세를 내고 차차차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제가 집이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기지도 않고 지금도 솔직히 믿기진 않아요.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는데 짐을 좀 빼면서 좀 느꼈어요. 아 이게 짐을 빼지만 너무 애정이 좀 가는 것 같고 이 공간이 내 진짜 소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집 지어지면 더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좀 더 말이 안 나오네. 감격이라 해야 되나? 투자가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완성되면 뭔가 좀 더. 낙찰받고 그러면은 지금 몇 달 만에 퇴거까지 하신 건가요? 2달 안으로 된 것 같아요. 아, 2달 안에? 네네. 저번 달부터 이제 착착착 하니까 2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저희 예상보다는 재건축이 빨리 지금 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달 정도에 이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게 낙찰 받고 딱 알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듯했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진짜 후다다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그 틈틈마다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거의 반 이상, 선생님 거의 반 이상이죠. 대부분 선생님이 거의 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더 순탄하게 된 것도 있긴 한데 그 나머지 부분은 쬐끔하지만 제가 알아본 거에 대해 그것도 너무 바쁜데 선생님이 그 나머지를 다 알아봐 주시고 하셨으니까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경매도 배우셨고 네. 재건축도 경험 1을 쌓았단 말이에요. 네. 플러스 1. 네, 경매를 배웠잖아요. 네. 배우고 나서 저는 더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이거는 저는 기본만 가르쳐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물어보는 것들은 다 가르쳐 드리지만 일단은 기본만 가르쳐 주지. 왜냐면 낙찰 받고 나서 배우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분이 경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 이제 곧 있으면 철거를 하겠네요. 네, 지금 잡힌 날짜로는 4월 3, 아니다, 이번 말 정도? 얼마 남지 않긴 했는데, 네.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될 것 같아요. 4월 초 4월 1일자로 마지막 분이 나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며칠 정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4월 달에 이제 철거하면 이제 그때부터 거의 3분의 2 이상은 온 거거든요. 철거까지가.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낙찰 받으신 그 동네가 어떤 동이죠? 부천 원정동이요. 원정동? 네. 그러면 지금 가로 정비되는 빌라를 받으신 거네요? 네. 낙찰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낙찰가 1억 900만 원 정도. 1억 900. 네. 선생님, 1억 900에 그럼 낙찰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대출금은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80% 나왔으니까 7,900 정도 나왔어요. 7,900? 네. 그러면 지금 실제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100 정도? 2,100? 2,100.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리로 안 했잖아요. 네, 수리가 아예 안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1%에 대한 취득세를 냈겠네요. 네. 법무비하고 대략 얼마 정도 나오신 건가요? 대략 그러면 잡으면 한 2,200 정도 되겠네요. 2,200? 언저리 네. 총 들어간 비용이 2,200? 네, 언저리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0단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주비 대출이 얼마나 나왔죠? 5,7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더 나오긴 했네요. 네네. 좀 더 나왔어요. 최대치로 다 잡았습니다. 그럼 재건축이 되는 빌라의 네. 실투가 얼마예요? 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산해야 되는데 4천 아, 그래요? 네, 4천 다 해놨긴 했는데 다 네. 계산해야 되는데 4천 몇백만 원이긴 한데 4천 몇백? 네네. 네. 실제 투자된 금액이 4천 몇백만 원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아파트로 변하고 있죠? 네. 몇 평짜리? 24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4평. 실제 투자된 금액 4천만 원 드리고 아파트가 한 채가 생기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가 확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24평형 아파트. 네. 맞죠? 네. 그럼 총 2동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동호는 정하진 않았지만 평수는 지금 확정이어가지고 네. 24평으로 네. 거기가 근데 또 좋게
뽑기를 그렇게 신중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평수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가지고 네, 이제 호수만 제대로만 하면 되죠. 앞동인지 뒷동인지 요거만. 네. 그럼 고민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다행히 네. 낮은 층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딱 중간층이어가지고 아, 벌써 뽑으셨나요? 앞동 뒷동 중에만 고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층수가 2층 차이밖에 안 나서 6층인지 7층인지 요거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오. 서울에 가장 가까운 경기도에 아파트가 생기시네요. 네, 10분 거리. 서울과 10분 거리입니다. 차로 10분이에요. 네. 네. 낙찰 받고 네.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꼈던 느낌. 처음에는 솔직히 낙차 받고는 얼떨떨했어요. 얼떨떨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아 내가 진짜 집이 생겼구나. 원래는 무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취득세를 내고 차차차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제가 집이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기지도 않고 지금도 솔직히 믿기진 않아요.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는데 짐을 좀 빼면서 좀 느꼈어요. 아 이게 짐을 빼지만 너무 애정이 좀 가는 것 같고 이 공간이 내 진짜 소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집 지어지면 더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좀 더 말이 안 나오네. 감격이라 해야 되나? 투자가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완성되면 뭔가 좀 더. 그러면은 지금 첫 주택을 경매를 활용해서 네. 좀 싸게 저렴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선생님 나이 때에 아파트 온전히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 네. 주위에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그쵸. 거 빼고는 네. 저도 도움 없이 받은 거여가지고 제 순순히 남자친구랑 모아서 받은 거여가지고 네,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너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냥 그것도 아니고 낡은 빌라에서 재건축을 또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너무 대단하다 그러죠.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저 같은 경우도 빌라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엑싯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끝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저희는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싸게 아파트를 저희는 또 하나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안 팔고 버티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 벌써 선생님은 첫 번째 주택 낙찰받고 지금 바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빠르게 어떻게 네. 제가 저번에 첫 번째는 솔직히 2등으로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만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것도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에 그리고 재건축까지. 그 두 번 입찰 만에 지금 낙찰 받으셨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첫 번째 폐찰했을 때도 2등이었죠. 아깝게. 네. 800만 원 차이. 네, 그때 법원에서 만났었죠? 네네. 저도 그때 2등. 네, 2등.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인 것 같긴 해요. 이 집을 받기 위해 그렇죠. 떨어지지 않았나. 제 네. 생각에는. 그때는 좀 아쉬움이 네, 많았지만 아쉬움이 있었죠. 네. 경매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아쉬워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바로 다른 물건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시간보다는, 아쉬워하는 시간보다는. 그리고 수업 받은 지 지금 얼마 정도 만에 선생님은 지금 낙찰을 받으신 제가 건가요? 보니까 작년 9월에 수업 받은 거 같더라고요. 네. 작년 9월. 네. 그러면 지금 3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6개월도 안 된 거네요? 안 된 거예요. 네. 낙찰은 한 1월 달이었나요? 그때 받은 거죠. 2월 달? 2월 달이었죠.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네. 나서.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되게 단시간에 받았어요. 5개월도 5개월 정도 됐는데. 네, 안 됐는데 재건축 빌라를 받으신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선생님이 입찰을 하려고 도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 행운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네. 틈마다 계속 보고 사이트도 보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선생님께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물건에 대해서.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 받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여기 살던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 네, 저는 몰랐죠.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죠. 네, 왜냐면 내가 선생님한테 일부러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입찰한다고 하길래. 네. 왜냐면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돌아가셨더라도 이제 철거가 곧 예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괜히 겁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일부러 그 부분은 저는 말을 안 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낙찰 받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이 아들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명도할 때 선생님 아들분한테 찾아간 적도 있고 네, 맞아요. 공을 좀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그 시간도 좀 있었죠. 공을 드리는 시간도 있죠.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 저희는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명도를 진행했죠. 네. 네. 명도 스토리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명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네. 최강의 상대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분, 그 아드님, 돌아가신 할머님의 아드님이 부천에 그 고시텔에 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찾아가 보려고 남자친구랑 찾아갔어요. 근데 연락이 닿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결례를 무릅쓰고 고시텔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좀 두드리고 좀 연락을 좀 드렸어요. 문자라든지 전화를.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한동안. 한 하루는 거의 안 받으셨어요. 전화를. 그리고 제가 계속 그 다음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 드렸더니 한 3일쯤이었나? 연락이 오셨거든요. 근데 되게 좋게 반응으로 괜찮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이번에 경매를 받은 사람인데 어떤 좋은 방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답이 좋았어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다음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다시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벌어가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상관없다고. 상속을 받았지만 그 집이랑 이제 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너무 당황해가지고. 낙찰받고 이제 명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빌라는 원래는 어머님이 소유했던 빌라여서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네,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아들한테 그 빌라가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네. 근데 그 빌라는 아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었죠. 네네. 결과적으로. 근데 저희는 처음에 아들이랑 협의를 하려고 고시원에 찾아갔었죠. 네네. 찾아갔죠. 그분 같은 경우는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네네. 선생님께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두 번째 전화 와서 싫은 소리를 했었죠. 그쵸. 진술을 했는데 그때 전화 주신 분이 사촌분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촌분이 어떻게 전화를 주실 수 있나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셔가지고 그때 사촌형이 전화 주셨다. 저는 좋은 방도로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이번에는 뭔가 포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명도 자체를 좋게 명도 자체를 포기해가지고 남친구랑 좀 좋게 끝났어요. 버럭버럭은 했지만 그쪽에서 싫은 소리를 하니까 남자친구분도 이제 싫은 소리를 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불꽃 튀기게 남자들끼리 또 튀겨야지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좀 약간 사치빚이 좀 있으셨는지 빚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도를 해봤자 자기한테는 이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확고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그런 사정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도 포기했죠. 어떻게 보면. 그 아들하고는 상관없으니 네. 근데 저희는 강제 집행을 안 했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제 집행을 안 한 이유.